여기 두 사람 사이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우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살의 북한 여군이 정찰 임무 중 우연히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의 60대 남성에게 구조되어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름 초 한반도 군사 경계 근처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이상하게도 평화와 긴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가 이곳에서 어우러지는 기적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항상 긴장과 불법 침입, 스파이, 탈출 등으로 가득하다고 뉴스에서 말하지만 때때로 사람들 간에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국경의 강철벽을 마주한 사람들 사이의 사랑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박연진, 북한 특수군 여군 22세는 특수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 무술, 사격 및 생존 기술을 익힌 그녀는 상사들로부터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임무로 한국에 파견됩니다. 나라를 위해 언제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자유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갈망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들리는 한국 문화의 신호, 영화와 음악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씨앗처럼 다가왔습니다. 남한에서의 삶은 그녀가 상상만 할 수 있는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DMZ 근처의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정찰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 대담한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녀가 이 긴장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대가로 배신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병수, 65세의 남성은 강원도 고성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작은 집에서 겸손한 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는 전쟁의 참화를 겪은 후 평화를 찾아 시골에서 혼자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농부의 일을 하며 소를 돌보고 농사를 지으며 필요한 물건을 사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잃어버린 가족과 DMZ에서 복무한 기억,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박연진은 DMZ를 넘어온 후 길에서 사고를 당해 심각하게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고 겨우 최병수의 소박한 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다음 날 아침 최병수는 밭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군복과 울타리 옆에 쓰러져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여자가 스파이일까? 그러나 그는 마음이 무겁고 그녀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를 구해주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만약 그녀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녀는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울타리를 넘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며 급히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그녀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걱정스러웠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짜 북한 군인이라면 병원에 데려가자마자 군인들과 경찰들이 덮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틀 동안의 두려움 속에서 박연진은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약하지만 정성껏 돌봄을 받았습니다. 최병수는 자신이 가진 약물과 붕대를 사용해 응급처치를 했고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그녀에게 먹였습니다. 그녀는 등, 무릎,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박연진이 깨어났을 때 그녀의 첫 감정은 극도의 혼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적국에서 발견된 줄 알고 긴장하며
손은 바닥에 있는 마른 나뭇가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최병수는 두 손을 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해치려는 의도가 없어요. 여기 병원이 아니에요. 저는 우선 당신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적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연진은 두려움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왜 그가 자신을 숨기고 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직 몸이 약한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가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박연진은 자신을 숨긴 이유를 계속 생각했지만 최병수는 그녀가 남긴 흔적과 태도에서 뭔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돌봤습니다. 그녀에게는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최병수는 박연진을 마치 자신의 어린 딸처럼 돌보았고 그 돌봄 동안 두 사람은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연진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만약 내가 북한 군인인 걸 알았다면 당신은 나를 바로 신고했어야 했죠. 최병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었어요. 제 가족도 그 전쟁에서 잃었고 저는 그냥 증오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혼자 살면서 내 눈앞에서 다친 아이를 버리는 것이 내가 인간인가 싶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박연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선전에서 들은 잔인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인간적이었습니다. 그 역시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점차 박연진은 그가 자신을 완전히 회복시킬 때까지 이곳에서 그의 돌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다리는 절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실패한 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그 결과가 무엇일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최병수가 왜 저를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점차 신뢰로 변했습니다. 그는 제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저를 돌보았고 물을 따르며 고향 사투리로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점차 그가 숨기고 있던 비밀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병수의 집을 지나가는 이웃들은 밤에 그의 집에 불이 켜져 있고 낯선 여성의 그림자가 문 앞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몇몇은 그녀가 초병이라며 농담을 했고 다른 몇몇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나이에 여자가 뭐 특별할 게 있겠어?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군사경찰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최병수의 집에 낯선 여성이 숨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사이 박연진은 몸이 좀 더 나아지면서 최병수가 집 한 구석에 숨겨둔 라디오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라디오는 전쟁, 정치, 오락에 관한 뉴스가 계속해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들은 그녀가 자라온 세상과는 매우 다른 한국 사회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배운 이념과 이 사회의 현실 사이의 차이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북한에서 훈련 중에 한 남자 동료와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잠깐 만났을 뿐이었고 그 후 그 동료는 다른 곳으로 전출되어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연진은 남한으로 임무를 떠나기 전에 정기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최병수에게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점점 더 심한 구토와 어지러움을 느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병원에 데려가야 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 것이라는 생각과 싸우면서도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최병수는 자신의 낡은 트럭을 밤에 몰고 그녀를 마을의 사설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 조카입니다. 시골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다 다쳤어요. 그들은 그녀를 신속하게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결과 의사는 그녀가 임신한 상태이고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아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병원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거듭한 끝에 최병수와 박연진은 병원을 급히 떠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 최병수가 말했지만 박연진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 돌아간다면 그녀는 체제에 대한 배신자가 될 것이며 외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거의 확실하게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었고 그것이 그녀가 돌아갈 수 없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점점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긴박한 추격과 극적인 탈출 후 마을 곳곳에 최병수의 집에 낯선 여성이 숨어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군대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최병수는 박연진을 위험한 지역에서 데리고 나가기로 결심하고 몰래 그녀를 트럭에 태우고 더 먼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 알게 된 지름길을 알고 있었고 험한 산길을 선택해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군인들이 그 차량을 발견하고 그것이 의심스러운 차량이라고 생각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산길에서의 추격전이 계속되면서 박연진은 두려움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잡히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최병수는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지만 그가 계속 도망칠 수 있을까요? 너무 큰 긴장감이 그녀를 구토와 복통으로 몰아넣었고 그녀는 뱃속의 아기가 위험한 상태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었던 최병수는 결국 차를 세우고 핸들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끝나선 안 되었는데 이제 그녀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순간 박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탈출해서 공식적으로 보호를 요청하면 당신은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아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탈출이라는 단어는 박연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북한 체제에서 태어나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그녀가 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그녀가 항복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최병수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에게 모든 관심과 돌봄을 주었던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최병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박연진은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군사 검문소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군대와 경찰이 그들을 둘러싸고 총을 겨눴습니다. 박연진은 눈물이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탈영할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군 지휘관은 즉시 사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신원 조회와 신문 과정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연진은 자신이 임신했으며 북한의 특수요원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군사 기밀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자신이 임무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최병수는 탈출을 도운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국가정보원은 큰 사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상황을 확인한 후 북한 군인은 단지 상황에 의한 피해자일 뿐이라 결론 지었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사고를 당해 한국의 나이 많은 남자에게 구출된 사람이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박연진에게 가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해 탈출을 허용하고 최병수에게는 인도적인 조치로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진실을 직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박연진과 최병수의 관계는 나이 차이가 43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몇 달간 함께 살며 고통을 나누고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두 사람은 점차 깊은 감정을 쌓아갔습니다. 박연진은 더 이상 최병수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어떤 조건과 장벽을 넘어 진심 어린 사랑을 주었습니다. 나이 차이와 사회의 의심 어린 시선은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박연진은 최병수만이 그녀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병수는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져온 새로운 감정과 설렘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매일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매일 아침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라면 삶은 언제나 의미가 가득해. 결국 그들은 결혼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북한의 특수요원이 한국의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한다고 신문은 격렬한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큰 스캔들로 보았고 또 다른 일부는 이것을 한반도의 역사적 장벽을 넘는 사랑으로 해석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박연진을 스파이로 비난했지만 국가정보원은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녀의 임신 사실은 여론을 크게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었으며 전통적인 화려한 결혼식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정부 사무소에서 절차를 마친 후 작은 의식에는 몇 명의 지인들과 국가정보원 관계자들만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일상복을 입고 드레스 대신 서로 손을 꼭 잡고 함께 섰습니다. 결혼증서를 손에 들고 최병수는 박연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연지와 나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희망으로 가득 찬 다른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소민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최병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행복은 폭발했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따뜻해졌습니다. 출산 후 박연진은 한국에서의 정착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구축했습니다. 북한에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과거는 이제 먼 옛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어머니가 되어 새로운 사회에서 딸의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보기관에 의해 감시받고 있었지만 박연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낳은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최병수는 농사일을 계속하며 작은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농장에서 얻은 수입과 적은 연금으로 자립적인 삶을 살며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차 박연진의 순수하고 진실된 본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비록 단순했지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박연진의 성격과 예의 바른 태도를 받아들였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는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그녀를 축하했습니다. 북한 여성과 65세 남성이 함께 사는 작은 마을에서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소민의 첫 번째 생일날, 그들은 작은 따뜻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마을의 3,350명의 주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생일 파티가 아니라 탈출의 기념일이었고,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박연진은 웃으며 아이에게 첫 번째 생일 반지를 끼워 주었지만 그녀의 눈물은 그녀가 말했을 때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분열을 극복하는 작은 교훈을 전합니다. 결국 그것은 인간이 여전히 만날 수 있고 이념의 벽과 국경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박연진과 최병수의 만남은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진실된 관계와 신뢰, 그리고 서로 의지하며 모든 장벽을 용감히 넘어섰습니다. 한반도 전쟁의 그림자가 여전히 존재했던 냉전 시대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시간을 넘어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 영화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은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과 증오에서 태어난 병사들 외에도 결국 인간은 살아가고 희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언젠가는 그 소녀가 자신이 북한의 여군이었던 어머니와 남한 농민인 아버지를 두고 태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아이가 직면할 어려움과 편견에 대해 걱정하지만 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겪은 기적 같은 만남은 사랑과 희생의 힘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 너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며 가장 소중한 아이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경을 넘어 다른 이야기들이 전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념에 갇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소통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인간의 따뜻함과 희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능성에 대한 찬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